더 이상 주영채로 살지 않을 거예요. 정원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가 건양과 거실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차수아, 내 진짜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 거예요. 정원의 선언에 헤라는 그 자리에서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어요. 손끝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고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자신이 25년 전 버린 딸이 이제 당당하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겠다고 선언하는 순간이었거든요. 헤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입을 열었어요. 수아야, 몇 년만 외국에 나가 있는 건 어떨까? 그동안 내가 모든 걸 정리할 테니까. 헤라의 제안은 애원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정원은 비웃음을 터뜨렸어요. 내가 누군지 알려지면 당신이 쌓은 모든 것들이 허물어질까 두려우세요? 정원의 날카로운 한마디가 헤라의 급소를 정확히 찔렀습니다. 헤라는 할 말을 잃고 입술만 달싹거렸어요. 며느리가 실은 친딸이었다는 스캔들, 그 충격파가 얼마나 클지 헤라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샘이었습니다. 그녀는 어젯밤부터 거실에서 들려오는 소란에 잠을 설쳤거든요. 올케 언니 아니 언니. 세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원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세미를 쳐다봤어요. 세미야, 미안해. 정원의 사과에 세미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쌌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세미의 절규가 거실을 울렸어요. 그동안 올케 언니라고 불렀던 사람이 실은 친언니였다는 사실, 그 충격이 세미를 무너뜨렸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쾅 하는 소리와 함께 거칠게 열렸어요. 모두가 그쪽을 쳐다봤습니다. 진짜 영채가 서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두 눈에는 복수의 불꽃이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정원이가 건양가에 들어갔다고? 부르지도 않았는데? 영채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어요. 그녀는 성큼성큼 정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주먹은 꽉 쥐어져 있었고 온몸은 분노로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너 정말 뻔뻔하구나. 내 인생 다 망쳐놓고 이제 와서 진짜 딸 행세하려고. 정원은 영채를 똑바로 쳐다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내 인생? 원래부터 내 인생이었어. 내가 훔쳐간 거지. 정원의 반박에 영채는 더욱 격분했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살벌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헤라가 급히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어요. 영채야, 진정해. 하지만 영채는 헤라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전 당신 딸 아니에요. 영채의 차가운 거부에 헤라는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25년 동안 딸로 키우려 했던 영채마저 자신을 거부하는 순간이었거든요. 헤라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어요. 정확히 그때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가 본능적으로 창밖을 쳐다봤어요. 태석의 차였습니다. 차에서 내린 태석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그는 급한 걸음으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거실에 들어선 태석은 4명의 여자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헤라의 창백한 얼굴, 정원의 차가운 눈빛, 영채의 분노에 찬 표정, 세미의 혼란스러운 모습. 태석은 한숨을 깊게 내쉬었어요. 헤라,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태석의 목소리는 무겁고 낮았습니다. 헤라는 남편을 보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여보, 무슨 일이에요? 하지만 태석은 대답 대신 서류 봉투를 탁자 위에 쾅 내려놓았습니다. 25년 전 진실이 담겨 있어. 그 한마디에 거실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정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무슨 진실이요? 정원의 질문에 태석은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공난숙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태석의 말에 헤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보, 그만해. 헤라가 태석을 막으려 했지만 태석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늦었어, 헤라. 공난숙이 25년 전 증거를 모두 확보했어. 그리고 언론에 넘기려고 하고 있어. 태석의 폭탄 발언에 헤라는 주저앉을 듯 비틀거렸습니다. 세미가 급히 엄마를 부축했어요. 엄마 괜찮아요? 하지만 헤라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은 파르르 떨렸고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있었어요. 영채는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었습니다. 엄마답네. 결국 끝장을 보려는 거구나. 영채의 중얼거림에 정원이 날카롭게 쳐다봤어요. 내 엄마가 뭘 하려는 건데?
정원의 추궁에 영채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궁금하면 직접 물어봐. 영채의 도발적인 태도에 정원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태석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공난숙은 건양그룹을 노리고 있어. 태석의 말에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어요. 우리가 무너지면 주가가 폭락할 거고 그때 매입해서 경영권을 장악하려는 거야. 25년을 기다린 복수지. 태석의 설명에 헤라는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떡하죠? 헤라의 떨리는 질문에 태석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떨구고 주먹을 꽉 쥘 뿐이었습니다. 건양그룹을 지키기 위해 25년 동안 비밀을 숨겨왔는데 이제 모든 게 무너지려 하고 있었거든요. 정원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공난숙 회장이 움직이고 있다. 그럼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거야. 정원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오히려 좋아. 이 기회에 모든 진실을 밝히는 거야. 정원의 눈빛에는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태석이 정원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어요. 차정원 씨 당신은 어떻게 할 거요? 태석의 질문에 거실의 모든 시선이 정원에게 집중됐습니다. 헤라도 영채도 세미도 모두 정원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정원은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전 제 길을 갈 거예요. 정원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하네라가 저를 버린 것처럼 전 이 집을 버릴 거예요.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정원의 말에 헤라가 고개를 들어 딸을 쳐다봤습니다. 정원은 헤라를 똑바로 쳐다보며 선언했어요. 아빠가 왜 죽었는지 진실을 밝힐 거예요. 정원의 한마디 한마디가 헤라의 심장을 비수처럼 찔렀습니다. 그리고 25년 전 주상철 사건의 진짜 범인이 누구인지도요. 정원의 선언에 헤라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태석도 침묵했습니다. 영채는 그런 광경을 보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그래 차정원. 하네라를 완전히 무너뜨려. 그래야 내가 다시 올라갈 기회가 생기니까. 영채의 계산적인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세미만이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혼란스러워했어요. 대체 우리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세미는 엄마와 아빠 그리고 두 언니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세미에게 설명해주지 않았어요. 모두가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거든요. 정원은 거실을 천천히 둘러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각자 준비하세요. 곧 모든 게 세상에 드러날 테니까. 정원의 경고가 끝나자 그녀는 돌아서서 현관으로 향했어요. 하이힐 소리가 거실에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딸깍딸깍. 그 소리 하나하나가 헤라의 심장을 조였어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어요. 헤라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얼굴을 감쌌습니다. 태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영채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세미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가족들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건양가에는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이 고요함은 곧 엄청난 폭풍으로 바뀔 거라는 것을. 25년간 감춰졌던 비밀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하면 건양가는 완전히 무너질지도 몰랐습니다. 정원은 차에 올라타며 백미러로 건양가를 마지막으로 쳐다봤어요. 이제 시작이야. 진짜 복수가. 정원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그녀는 시동을 걸고 건양가를 떠났어요. 앞으로 펼쳐질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였죠. 차는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고 건양가의 불빛만이 멀어져 갔습니다. 과연 공난숙은 어떤 증거를 확보했을까요? 그리고 정원은 아버지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건양가를 둘러싼 복수의 전쟁이 지금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건양가를 떠난 정원의 차는 난숙의 저택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핸들을 잡은 정원의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방금 건양가에서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거든요. 하지만 정원은 고개를 저으며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지금은 흔들릴 때가 아니야. 정원은 속으로 되뇌었어요. 30분 후 정원은 난숙의 저택 앞에 도착했습니다. 저택의 거대한 철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정원이 차를 몰고 들어가자 구실장이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정원 씨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구실장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조심스러웠어요.
정원은 차에서 내려 구실장을 따라 저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난숙이 소파에 앉아 와인잔을 흔들고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왔군요. 난숙이 정원을 보며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앉아요. 난숙의 손짓에 정원은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건양가에 다녀왔죠? 난숙의 질문에 정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네라한테 제 정체를 밝혔어요. 정원의 대답에 난숙은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잘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가 됐네요. 난숙은 와인잔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구실장을 불렀습니다. 구실장 자료 가져와. 구실장이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다가 두툼한 파일을 들고 돌아왔어요. 난숙은 그 파일을 정원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25년 전 주상철 사건의 모든 증거예요. 난숙의 말에 정원은 파일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첫 장에는 사건 현장 사진이 있었습니다. 주상철이 계단에서 떨어져 피를 흘리고 있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보였어요. 정원은 사진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게 제 친아버지였구나. 정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순간 난숙이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차정원 씨 그게 집에는 누굴 닮아 그렇게 결단력이 좋은 거야? 난숙의 말에 정원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쳐다봤어요. 무슨 뜻이에요? 정원의 질문에 난숙은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네라 닮았다는 거죠. 냉혹하고 계산적인 면에서 말이에요. 정원은 난숙의 말에 불쾌한 표정을 지었어요. 전 하네라와 다릅니다. 하지만 난숙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똑같아요. 복수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까지. 난숙의 말에 정원은 할 말을 잃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거실 문이 열리며 영채가 들어왔어요. 그녀는 난숙에게 다가가며 정원을 쳐다봤습니다. 엄마 이 여자랑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영채의 목소리는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난숙은 딸을 쳐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알 필요 없는 일이야. 영채는 난숙의 차가운 대답에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난숙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영채야, 넌 이제 내 딸이 아니야. 난숙의 폭탄 선언에 영채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뭐라고요? 영채의 떨리는 질문에 난숙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건양그룹과 사돈을 맺으려던 계획은 실패했어. 이제 넌 쓸모가 없어. 난숙의 잔인한 말에 영채는 눈물을 글썽이기 시작했어요. 정원은 그 광경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영채도 결국 이용당한 거구나. 하지만 정원은 동정심을 느낄 여유가 없었어요. 자신도 난숙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영채가 난숙에게 다가가며 애원했어요. 엄마 제발. 전 어떡하라고요? 영채의 절규에 난숙은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알아서 해. 내가 왜 신경 써야 돼? 난숙의 냉혹한 대답에 영채는 주저앉고 말았어요. 구실장이 영채를 부축해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거실에는 다시 정원과 난숙만 남았습니다. 난숙은 영채가 나간 문을 쳐다보며 말했어요. 저렇게 약하면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없어요. 난숙의 말에 정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거든요. 난숙이 다시 파일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죠. 난숙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내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 거예요. 거기서 25년 전 진실을 모두 밝힐 겁니다. 난숙의 말에 정원은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하네라와 진태석은요? 정원의 질문에 난숙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끝장이죠. 살인과 증거인멸로 구속될 거예요. 그리고 건양그룹 주가는 폭락하겠죠. 난숙의 계획은 치밀했어요. 바로 그 순간 정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세훈이었어요. 정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정원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전화 너머로 세훈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원아 어디야? 우리 얘기 좀 하자. 세훈의 간절한 목소리에 정원은 난숙을 쳐다봤어요. 난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허락했습니다. 정원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어요. 30분 후에 한강공원에서 만나요.
전화를 끄는 정원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녀올게요. 정원의 말에 난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경고했어요. 혹시 모르니까 조심하세요. 진태석이 뭘 할지 몰라요. 난숙의 경고에 정원은 알겠다고 대답하고 저택을 나섰습니다. 30분 후 정원은 한강공원에 도착했습니다. 멀리서 세훈이 벤치에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정원은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세훈은 정원을 보자 벌떡 일어났어요. 정원아. 세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강 물소리만이 고요함을 깨트리고 있었어요. 세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원아, 난 정말 몰랐어. 내가 어머니 딸인 줄. 세훈의 사과에 정원은 고개를 저었어요. 알아요. 세훈 씨 잘못은 아니에요. 정원의 말에 세훈은 정원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원은 손을 빼며 거부했어요. 세훈 씨, 우리는 이제 끝이에요. 정원의 단호한 말에 세훈은 고개를 저으며 소리쳤습니다. 아니야. 난 아직 너를 사랑해. 세훈의 고백에 정원은 쓸쓸하게 웃었어요. 사랑이요? 거짓말 위에 세워진 사랑이요? 정원의 차가운 반응에 세훈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내 사랑은 진짜였어. 세훈이 정원의 어깨를 붙잡으며 말했어요. 정원아, 나랑 결혼하자. 난 차정원과 결혼하겠어. 세훈의 폭탄 선언에 정원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정원의 질문에 세훈은 비장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한테 말할 거야. 어머니 아버지 두 분이 이혼해 주시라고. 세훈의 말에 정원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세훈 씨, 정신 차려요. 정원이 세훈을 밀쳐내며 일어섰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전 이미 세훈 씨를 사랑하지 않아요. 정원의 잔인한 말에 세훈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정원은 세훈의 어깨를 한번 두드리고 돌아섰습니다. 행복하세요, 세훈 씨. 정원의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그녀는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세훈은 정원의 뒷모습을 보며 절규했습니다. 정원아. 하지만 정원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정원이 주차장으로 향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급정거했어요. 차 문이 열리며 건장한 남자 두 명이 뛰어나왔습니다. 정원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어요. 하지만 남자들은 빠르게 정원에게 다가왔습니다. 누구세요? 정원의 질문에 남자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 남자 중 한 명이 정원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정원은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다른 남자가 정원의 입을 막았어요. 정원은 발버둥 쳤지만 남자들의 힘에 밀렸습니다. 그들은 정원을 승합차 안으로 밀어넣으려 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가 들렸어요. 모두가 그쪽을 쳐다봤습니다. 하늘이었어요. 그는 빠르게 달려와 남자 중 한 명의 팔을 비틀었습니다. 으악!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정원을 놓쳤어요. 하늘은 다른 남자도 제압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어요. 두 남자는 바닥에 쓰러졌고 하늘은 정원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으세요? 하늘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정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승합차가 급히 출발하며 도망갔습니다. 하늘은 쓰러진 남자들을 쳐다보며 경찰에 신고했어요. 정원은 하늘의 팔에 기대어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하늘 씨, 어떻게 여기에? 정원의 질문에 하늘은 대답했습니다. 걱정돼서 따라왔어요. 하늘의 솔직한 대답에 정원은 고마움을 느꼈어요. 고마워요. 정원의 감사 인사에 하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심각했어요. 정원 씨, 진태석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늘의 경고에 정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이제 정말 조심해야겠네요. 정원의 말에 하늘은 그녀의 손을 꽉 잡았어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두 사람은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정원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진태석이 자신을 납치하려 했다는 것은 그만큼 다급하다는 뜻이었거든요. 내일 기자회견이 더욱 중요해졌어. 정원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과연 내일 기자회견은 무사히 열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진태석은 또 어떤 수를 쓸까요? 건양가를 둘러싼 전쟁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를 마친 정원은 하늘의 차를 타고 난숙의 저택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어요. 정원은 창밖을 바라보며 방금 있었던 일을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진태석이 정말 날 납치하려 했어. 정원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하늘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원 씨 혹시 기자회견 취소하는 게 어떨까요? 하늘의 제안에 정원은 고개를 돌려 그를 쳐다봤어요. 안 돼요. 이제 물러설 수 없어요. 정원의 단호한 목소리에 하늘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위험해요. 진태석이 또 무슨 짓을 할지. 정원은 하늘의 손을 가볍게 잡으며 말했어요. 걱정해줘서 고마워요. 하지만 전 괜찮아요. 정원의 말에 하늘은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원의 결심이 얼마나 단단한지 알고 있었거든요. 차는 난숙의 저택 앞에 멈춰섰어요. 난숙은 현관 앞에서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난숙의 날카로운 질문에 정원은 납치 시도가 있었다고 설명했어요. 난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진태석 그 자식이. 난숙은 이를 갈며 구실장을 불렀어요. 구실장 당장 경호원들 더 배치해. 내일 기자회견 때까지 차정원 씨를 24시간 보호하도록. 구실장이 고개를 끄덕이고 급히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난숙은 정원과 하늘을 저택 안으로 안내했어요. 거실에는 이미 여러 서류들이 탁자 위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내일 기자회견 준비 다 됐어요. 난숙이 서류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정원은 서류를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25년 전 사건 증거 사진, 목격자 진술서, 녹음 파일. 모든 게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난숙의 치밀함에 정원은 감탄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거실 문이 열리며 황 실장이 들어왔어요. 모두가 깜짝 놀라 황 실장을 쳐다봤습니다. 황 실장은 건양그룹 기획조정실 실장이자 태석의 오른팔이었거든요. 황 실장 씨 어떻게 여기에? 정원이 경계하며 물었어요. 황 실장은 난숙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공난숙 회장님, 제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황 실장의 말에 난숙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쳐다봤어요. 왜 갑자기? 난숙의 질문에 황 실장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전 더 이상 진태석 회장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차기범 씨를 방치한 것도 모자라 이제 차정원 씨까지 해치려 하시니. 황 실장의 고백에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정원은 황 실장을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갤러리 앞에서 일어난 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셨다는 거 압니다. 정원의 추궁에 황 실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전 모든 걸 봤습니다. 그럼 누가 우리 아빠를 밀었어요? 정원의 떨리는 질문에 황 실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한혜라 부회장님이었습니다. 황 실장의 증언에 정원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계속 말해봐요. 난숙이 황 실장을 재촉했습니다. 황 실장은 그날의 일을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차기범 씨와 한혜라 부회장님이 갤러리 계단에서 다투고 있었습니다. 한혜라 부회장님이 화가 나서 차기범 씨를 밀었어요. 그리고요? 정원이 다그쳤습니다. 황 실장은 계속 말했어요. 차기범 씨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숨은 쉬고 계셨어요. 그때 진태석 회장님이 도착하셨고 황 실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뭐 하셨는데요? 하늘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황 실장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회장님은 119에 전화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차기범이 살아서 진실을 말하면 한혜라 부회장님이 살인자가 되니까. 황 실장의 고백에 정원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빠는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정원의 절규에 황 실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막았어야 했는데. 황 실장의 사과에 정원은 얼굴을 감싸며 울기 시작했어요. 하늘이 정원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난숙은 황 실장을 쳐다보며 물었어요. 증거 있어요? 난숙의 질문에 황 실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녹음했습니다. 진태석 회장님이 한혜라 부회장님과 나눈 대화를요. 황 실장이 파일을 재생하자 태석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혜라 걱정 마. 차기범은 내가 처리할게. 녹음 파일에서 태석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어서 혜라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정말 괜찮을까? 태석이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차기범이 죽어야 우리 비밀이 묻히니까. 녹음이 끝나자 거실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정원은 눈물을 닦으며 황 실장에게 다가갔어요. 이 녹음 파일 내일 기자회견에서 공개할 수 있나요? 정원의 질문에 황 실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라고 가져왔습니다. 난숙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어요. 완벽하네요. 이제 진태석과 한혜라는 끝장이에요. 난숙의 선언에 정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정원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복수는 성공하겠지만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플까? 정원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구 실장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구 실장의 다급한 목소리에 모두가 그를 쳐다봤어요. 무슨 일이야? 난숙이 물었습니다. 구 실장은 태블릿을 꺼내 뉴스 기사를 보여줬어요. 속보 건양그룹 진태석 회장 긴급 기자회견 예고. 기사 제목을 본 정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정원이 태블릿을 빼앗아 기사를 읽기 시작했어요. 진태석 회장이 내일 오전 10시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 25년 전 주상철 사건의 진실을 밝히겠다고. 난숙은 기사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선수를 치려는 거로구나. 난숙의 말에 정원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럼 어떡하죠? 우리 기자회견은 오후 2시인데. 정원의 질문에 난숙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진태석이 뭐라고 하든 우리한테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으니까. 하지만 정원은 여전히 불안했어요. 진태석이 무슨 말을 할지 예측할 수 없었거든요. 혹시 또 다른 거짓말로 진실을 덮으려는 건 아닐까? 정원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황 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제 생각엔 회장님이 모든 걸 한혜라 부회장님 탓으로 돌리실 것 같습니다. 황 실장의 예측에 정원은 고개를 들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정원의 질문에 황 실장이 설명했습니다. 회장님은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한혜라 부회장님도 버리실 겁니다. 그 말에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난숙은 잠시 생각하더니 결정을 내렸어요. 좋아요. 그럼 우리 기자회견 시간을 당기죠. 내일 오전 9시로. 난숙의 말에 구 실장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회장님, 그럼 준비 시간이? 괜찮아. 이미 다 준비됐어. 난숙은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진실을 공개하면 진태석의 기자회견은 의미가 없어져. 난숙의 전략에 정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늘이 정원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정원 씨 괜찮으세요? 하늘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정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정말 끝을 봐야죠. 정원의 단호한 대답에 하늘은 그녀의 손을 꽉 잡아줬어요. 그날 밤 건양가에서는 태석과 헤라가 서재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내일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하실 거예요? 헤라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태석은 헤라를 쳐다보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진실을 말할 거야. 태석의 대답에 헤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태석은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이 주상철을 죽였고 차기범을 밀었다는 진실을. 태석의 말에 헤라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뭐라고요? 헤라의 떨리는 질문에 태석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헤라. 하지만 우리 둘 다 살 수는 없어. 둘 중 하나는 희생해야 해. 당신 지금 날 버리는 거예요? 헤라의 절규에 태석은 고개를 돌렸어요. 건양그룹을 지키기 위해서야. 태석의 차가운 대답에 헤라는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세미가 서재 밖에서 이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세미는 충격의 벽에 기댄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가 엄마를 버리다니. 세미의 중얼거림이 복도에 메아리 쳤어요. 세미는 급히 오빠 세훈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세훈이 나왔어요. 왜 그래, 세미야? 세미는 울먹이며 방금 들은 이야기를 세훈에게 털어놨습니다. 세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세훈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두 남매는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쳐다봤어요. 오빠, 우리 어떡해? 세미의 질문에 세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가족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새벽 5시. 정원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후면 모든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 정원은 속으로 되뇌었어요. 아빠 이제 곧 아빠 명예가 회복될 거예요. 난숙이 정원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차정원 씨 준비하세요. 출발해야 해요. 난숙의 목소리에 정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원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오늘 이후 내 인생은 완전히 바뀔 거야. 정원은 심호흡을 하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과연 기자회견은 무사히 열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진태석은 정말 해라를 벌일까요?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오전 8시 30분. 기자회견장 입구에는 이미 수십 대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건양그룹을 둘러싼 25년 전 비밀이 오늘 드러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모든 언론사가 달려온 거였죠. 정원은 차 안에서 기자회견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난숙이 정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어요. 긴장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길 거예요. 난숙의 말에 정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늘도 뒷좌석에서 정원을 걱정스럽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정원 씨 제가 옆에 있을게요. 하늘의 다정한 목소리에 정원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또 다른 차 한 대가 기자회견장 앞에 멈춰섰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은 태석이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변호사 2명이 함께 있었어요. 태석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태석에게 달려들었어요. 회장님, 오전 10시 기자회견은 어떻게 된 겁니까? 한 기자가 소리쳤습니다. 태석은 대답하지 않고 회견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정원은 차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진태석이 왜 여기에? 정원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난숙도 태석을 발견하고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저 자식이 뭘 하려는 거지? 난숙의 중얼거림에 구 실장이 대답했습니다. 아마 우리 기자회견을 방해하려는 것 같습니다. 구 실장의 말에 난숙은 비웃음을 터뜨렸어요. 어림없어. 이미 늦었어. 오전 9시 정각. 기자회견이 시작됐습니다. 난숙이 먼저 단상에 올랐어요.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습니다. 난숙은 마이크 앞에 서서 침착하게 입을 열었어요. 안녕하십니까? 더 크라운 캐피털 공난숙입니다. 난숙의 목소리가 회견장을 울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25년 동안 감춰졌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난숙의 말에 기자들이 일제히 펜을 들고 메모를 시작했어요. 1999년 12월 15일 주상철 씨 살인 사건의 진실을 말이죠. 회견장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난숙은 손짓으로 정원을 불렀어요. 정원은 떨리는 다리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수많은 시선이 정원에게 집중됐어요. 정원은 심호흡을 한번 하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차정원입니다. 정원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저는 건양그룹 한혜라 부회장의 친딸입니다. 정원의 고백에 기자들이 일제히 웅성거렸어요. 카메라 셔터 소리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한혜라는 25년 전 저를 버렸습니다. 정원의 목소리가 점점 강해졌어요. 왜 버렸는지 아십니까? 자신이 저지른 살인을 숨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정원의 폭탄 발언에 회견장이 순간 소란스러워졌어요. 바로 그 순간 회견장 뒤쪽에서 누군가 일어섰습니다. 모두가 그쪽을 쳐다봤어요. 태석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어요. 잠깐만요. 태석의 목소리가 회견장을 울렸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태석을 향해 카메라를 돌렸어요. 진태석 회장님, 무슨 말씀 하시려는 겁니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태석은 단상 앞까지 걸어와 정원과 난숙을 쳐다봤어요. 그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거짓말은 여기서 그만하시죠. 태석의 말에 정원은 당황했습니다. 뭐가 거짓말이에요? 정원이 다그쳤어요. 태석은 정원을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한혜라가 주상철을 죽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정당방위였어요. 태석의 말에 기자들이 다시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난숙이 비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정당방위라고요? 증거가 있습니까? 난숙의 질문에 태석은 변호사에게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당시 정신과 상담 기록입니다. 한혜라는 주상철에게 지속적으로 폭행과 협박을 당했어요. 태석이 서류를 기자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정원은 그 서류를 보며 혼란스러워졌어요. 이게 진짜야? 아니면 또 조작한 거야? 정원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갔습니다. 난숙이 냉정하게 반박했습니다. 그럼 차기범 씨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난숙의 질문에 회견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태석에게 집중됐습니다. 태석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차기범 씨의 죽음은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거짓말 마세요. 정원이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우리 아빠가 살아있는 걸 알면서도 119에 전화하지 않았어요. 정원의 추궁에 태석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기자들이 일제히 태석에게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그 순간 난숙이 손을 들어 기자들을 제지했습니다.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난숙의 말에 회견장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대형 스크린에 녹음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태석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어요. 헤라 걱정 마. 차기범은 내가 처리할게. 녹음 파일에서 태석의 차가운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이어서 헤라의 떨리는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여보 정말 괜찮을까? 태석이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차기범이 죽어야 우리 비밀이 묻히니까. 녹음이 끝나자 회견장이 완전히 술렁거렸습니다. 태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기자들이 일제히 태석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회장님 이게 사실입니까? 정말 차기범 씨를 방치하신 겁니까? 질문이 빗발쳤지만 태석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정원은 태석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인정하세요. 당신이 우리 아빠를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정원의 말에 태석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안합니다. 태석의 사과에 정원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하늘이 단상으로 올라와 정원을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세요? 하늘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정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어요. 25년 동안 감춰졌던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거든요. 난숙이 다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밝힐 것이 있습니다. 난숙의 말에 기자들이 다시 집중했어요. 주상철은 제 남편이었습니다. 난숙의 폭탄 고백에 회견장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한혜라가 제 남편을 유혹했고 죽였습니다. 전 25년 동안 이 복수를 준비해왔어요. 난숙의 고백에 기자들이 경악했습니다. 정원도 놀라서 난숙을 쳐다봤어요. 그럼 주상철이 공난숙 회장님 남편이었다고요? 정원의 질문에 난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까지 한 거예요. 바로 그때 회견장 문이 열리며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진태석 씨 차기범 씨 살인 방조 혐의로 동행하셔야겠습니다. 형사가 태석에게 수갑을 채우며 말했어요. 태석은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수갑을 받아들였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태석에게 달려들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어요. 태석은 경찰차로 끌려가면서 정원을 마지막으로 쳐다봤습니다. 미안해요. 태석의 사과에 정원은 고개를 돌렸어요. 또 다른 형사들이 회견장에 들어왔습니다. 한혜라 씨도 긴급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형사의 말에 기자들이 다시 웅성거렸어요. 한혜라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형사가 대답했어요. 건양가에서 체포할 예정입니다. 정원은 그 말을 듣고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드디어 끝났어. 25년간의 거짓말이. 정원은 속으로 되뇌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공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복수는 성공했지만 아빠는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난숙이 정원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잘했어요. 이제 정말 끝났어요. 난숙의 말에 정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회장님. 정원의 감사 인사에 난숙은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승리감이 가득했습니다. 기자회견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기자들이 빠져나가고 회견장이 점점 조용해졌어요. 정원은 단상에 혼자 서서 멍하니 앞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는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하늘이 정원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제 가시죠.
하늘의 다정한 목소리에 정원은 그의 손을 잡았어요. 두 사람은 회견장을 나서며 걸어갔습니다. 그 밖에는 여전히 기자들이 몰려 있었지만 정원은 그들을 무시하고 차에 올랐어요. 차가 출발하자 정원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빠, 이제 진실이 밝혀졌어요. 정원의 중얼거림에 하늘이 그녀의 손을 꽉 잡아줬어요. 정원은 하늘을 쳐다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하늘씨. 그동안 제 곁에 있어줘서. 한편 건양가에서는 헤라가 체포되고 있었습니다. 세미가 엄마를 꽉 껴안으며 울고 있었어요. 엄마, 안 돼요. 엄마, 데려가지 마세요. 세미의 절규에 헤라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세미야, 엄마 잘못한 거야.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 해. 세우는 멀찍이 서서 엄마가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정원아. 세우는 정원을 떠올리며 중얼거렸어요. 우리 이렇게 끝나는 거구나. 헤라가 경찰차에 태워졌습니다. 차가 출발하기 전 헤라는 창문 너머로 건양가를 마지막으로 쳐다봤어요. 25년 동안 지키려 했던 이 집이 이제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모든 게 끝났어. 헤라는 눈을 감으며 생각했어요. 과연 정원은 이제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그리고 건양그룹은 어떻게 될까요? 모든 진실이 밝혀졌지만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지 3시간 후 건양그룹 주식은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될 정도로 주가는 순식간에 30% 가까이 떨어졌어요. 거래소는 난리가 났고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건양그룹 본사 회의실에서는 긴급 이사회가 소집됐어요. 이사들이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회장과 부회장이 동시에 구속됐는데 우리가 어떻게 회사를 운영합니까? 한 이사가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다른 이사가 대답했습니다. 일단 부사장님께 임시로 경영권을 넘겨야 하지 않을까요?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세훈이 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는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세훈은 상석에 앉으며 이사들을 둘러봤어요. 긴급 이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세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한 이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부사장님, 일단 대외적으로 사과문을 발표하고 주가 안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의사의 제안에 다른 이사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또 다른 이사가 반대 의견을 냈어요. 잠깐만요. 지금 상황에서 누가 경영권을 가져야 하는지부터 정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사의 질문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세훈을 쳐다봤어요. 세훈은 주먹을 꽉 쥐고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제가 맡아야죠. 전 건양그룹의 부사장이고 회장님의 아들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이사가 끼어들었어요. 부사장님, 죄송하지만 지금 건양그룹에는 최대 주주가 따로 있습니다. 이사의 말에 세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세훈의 질문에 이사가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더 크라운 캐피털이 오늘 오전 장중에 건양그룹 주식 15%를 추가 매입했습니다. 세훈은 서류를 보며 경악했습니다. 공단숙이 이미 움직인 거였어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10%와 합치면 25%. 사실상 최대 주주가 된 거였습니다. 세훈은 주먹으로 탁자를 쳤어요. 이런. 바로 그 순간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난숙이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어요. 그녀의 뒤에는 구실장과 변호사 2명이 따라왔습니다. 난숙은 세훈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안녕하세요, 부사장님. 아니, 이제는 그냥 진세훈 씨라고 불러야 하나요? 난숙의 도발에 세훈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공난숙 회장님, 무슨 짓입니까? 세훈의 항의에 난숙은 여유롭게 자리에 앉으며 대답했어요. 무슨 짓이라니요? 정당한 절차를 밟았을 뿐인데요. 난숙은 변호사에게 서류를 받아 탁자 위에 펼쳤습니다. 더 크라운 캐피털은 현재 건양그룹 최대 주주입니다. 난숙의 선언에 이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따라서 이사회 의결권도 저희가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죠. 난숙의 말에 세훈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한 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려는 겁니까? 의사의 질문에 난숙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경영권을 인수하겠죠. 난숙의 폭탄 선언에 회의실이 순간 술렁거렸어요.
세훈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난숙을 쳐다봤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전 절대 인정할 수 없어요. 세훈의 반발에 난숙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인정 안 하셔도 돼요. 법적으로 이미 제 권한이니까요. 난숙의 말에 세훈은 할 말을 잃었어요. 난숙은 이사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오늘부로 저 공난숙이 건양그룹 회장직을 맡겠습니다. 난숙의 선언에 이사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봤어요. 아무도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법적으로 난숙의 말이 맞았거든요. 세훈은 주먹을 떨며 회의실을 나가려 했습니다. 잠깐만요, 진세훈 씨. 난숙이 세훈을 불렀어요. 세훈은 걸음을 멈추고 돌아봤습니다. 난숙은 세훈을 쳐다보며 말했어요. 건양그룹에 남고 싶으시면 제 밑에서 일하세요. 물론 직급은 대리 정도로 시작해야겠지만요. 난숙의 모욕에 세훈은 이를 갈았습니다. 절대 당신 밑에서 일할 순 없어요. 세훈의 거부에 난숙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나가시죠. 난숙의 차가운 말에 세훈은 회의실 문을 쾅 닫고 나갔어요. 복도를 걸으며 세훈은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세미가 복도 끝에서 오빠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빠. 세미가 달려와 세훈을 안았습니다. 세훈은 동생을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세미야, 우리 이제 어떡하지? 세훈의 절규에 세미도 같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정원은 난숙의 저택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던 정원은 건양그룹 이사회 소식을 접했어요. 공난숙 회장이 건양그룹 경영권 인수. 뉴스 자막을 본 정원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늘이 정원 옆에 앉으며 물었어요. 괜찮으세요? 하늘의 질문에 정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게 공난숙 회장님이 원하던 거였으니까요. 정원의 대답에 하늘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바로 그때 난숙이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난숙은 기분 좋은 표정으로 거실로 들어왔어요. 차정원 씨 축하해요. 우리가 이겼어요. 난숙의 말에 정원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축하드려요, 회장님. 난숙은 소파에 앉으며 샴페인을 꺼내라고 지시했어요. 구 실장이 샴페인을 가져왔고 난숙은 잔을 채워 정원에게 건넸습니다. 건배. 난숙의 말에 정원은 잔을 받아들었어요. 하지만 마시지는 않았습니다. 난숙이 정원을 쳐다보며 물었어요. 왜 안 마셔요? 난숙의 질문에 정원은 잔을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저 이제 제 길을 가려고요. 정원의 말에 난숙의 미소가 사라졌어요. 무슨 소리예요? 난숙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정원은 난숙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전 복수가 목적이었어요. 이제 그 목적을 이뤘으니 더 이상 회장님과 함께할 이유가 없어요. 정원의 선언에 난숙은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차정원 씨 착각하지 마세요. 난숙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당신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내 덕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나가겠다고. 난숙의 협박에 정원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전 회장님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정원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난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정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소유물은 아니지. 하지만 당신은 나한테 빚을 졌어. 그 빚을 갚을 때까지는 못 나가. 난숙의 위협에 하늘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하늘의 말에 난숙은 아들을 쳐다봤어요. 너 지금 누구 편이야? 난숙의 질문에 하늘은 대답했습니다. 전 오른편이에요. 하늘의 대답에 난숙은 비웃음을 터뜨렸어요. 오른편이라고? 세상에 옳고 그른 건 없어. 강자와 약자만 있을 뿐이야. 난숙의 말에 하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전 아니에요. 하늘은 정원의 손을 잡으며 일어섰어요. 정원 씨 가시죠. 하늘의 말에 정원도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이 거실을 나가려는 순간 난숙이 소리쳤어요. 한 발짝만 더 나가면 너희 둘 다 후회할 거야. 난숙의 위협에 하늘과 정원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난숙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차정원 씨 혹시 건양그룹 주식 3% 기억하시죠? 난숙의 말에 정원은 돌아봤습니다. 그게 왜요? 정원의 질문에 난숙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거 사실 제 명의로 되어 있어요. 당신 명의는 가명일 뿐이죠. 난숙의 폭탄 선언에 정원은 경악했습니다. 뭐라고요?
정원의 질문에 난숙은 서류를 꺼내 보여줬어요. 보세요. 실소유주는 저예요. 당신은 그냥 명의만 빌려준 거죠. 난숙의 말에 정원은 서류를 빼앗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이었어요. 서류에는 공난숙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원은 난숙을 쳐다보며 소리쳤어요. 회장님, 이건 사기예요. 정원의 항의에 난숙은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사기? 당신도 나를 이용했고 나도 당신을 이용했을 뿐이야. 난숙의 냉정한 말에 정원은 주먹을 떨었습니다. 하늘이 어머니에게 다가가며 소리쳤어요. 어머니, 이건 너무하잖아요. 하늘의 항의에 난숙은 아들을 밀쳐냈습니다. 너무한 건 너야. 내 아들이면서 남을 편드니. 난숙의 말에 하늘은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전 더 이상 어머니 아들이 아니에요. 하늘의 선언에 난숙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곧 냉정함을 되찾으며 말했어요. 그래. 나가. 너도 차정원이도 다 나가. 하지만 건양그룹 주식은 꿈도 꾸지 마. 난숙의 최후 통첩에 정원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결국 저도 이용당한 거였구나. 정원의 중얼거림에 하늘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다시 시작해요. 하늘의 위로에 정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난숙의 저택을 나섰어요.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정원은 하늘 옆에서 걸으며 생각했어요.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 아빠의 명예는 회복했지만 나는 모든 걸 잃었어. 하늘이 정원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원 씨, 전 당신 편이에요. 잊지 마세요. 하늘의 말에 정원은 그를 쳐다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고마워요. 정원의 감사 인사에 하늘도 미소로 답했습니다. 과연 정원은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리고 건양그룹을 장악한 난숙은 또 무엇을 계획하고 있을까요?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